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올린 소리 잘 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소리 잘 내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바이올린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어떻게 나나요? 팽팽해진 활털인데 그냥 활털이 아니라 송진이 적당하게 묻어있는 활털이죠. 그 활털을 가지고 줄을 그어서 어떤 마찰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그 마찰로 생긴 진동이 이 브릿지를 통해서 악기 바디에 전달이 됩니다. 악기 바디에 전달이 되고 나면 이제 악기가 울리게 되는데요. 안에 보시면 스크류바 막대기를 잘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작은 나무 조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통은 브릿지의 그 밑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걸 사운드 포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운드 포스트가 앞판에서 뒷판으로 이 진동을 또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울림이 생기고, 바디 안에서, 그리고 이건 이제 F홀이라고 하죠. F홀을 통해서 소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또 왼손으로 이렇게 현을 짚는 것으로 음정의 변화가 생기도록 우리가 만들죠. 네,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원리는 그런데, 바이올린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활을 쓰실 때는 이 브릿지부터 뒷판까지 이 사이에서만 활을 쓰시죠. 네. 여기 사이에서 활을 쓰게 되는데, 이제 초보분들은 연주를 하면서 막 여기로도 갔다가 여기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연주자라고 해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이걸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셔서 조절한다기보다는 활을 빗돌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이렇게 악기를 옆으로 놓고 보시면 브릿지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가장 장력이 센 부분이에요. 이렇게 눌러보면 거의 손가락만 아프고 현이 별로 움직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판 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훨씬 더 이 줄을 우리가 쉽게 누를 수 있거든요. 쉽게 누를 수 있다는 것은 장력이 그렇게 여기처럼 강하지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활에 똑같은 힘을 주고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위치에 변화가 생긴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만약에 숫자로 수치가 표현이 된다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한 2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막 90, 50, 30 이게 막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똑같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소리가 잠깐 괜찮게 날 수 있지만, 잠깐 소리가 잘 나는 그 위치를 벗어난 곳으로 가면 소리가 잘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력과 힘이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것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 이렇게 현하고 활하고 이렇게 직각으로 그어야 된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린에서는 이렇게 그으면 이 방향으로는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는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활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런 잡음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한번 제가 그런 소리를 일부러 내볼게요. 좀 과장하자면 이런 소리가 섞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하려는 위치에 잘 두고 그걸 똑바로 긋는 것은 소리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연주자들도 여기를 이동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이동을 시키느냐? 여기는 장력이 굉장히 세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팽팽한, 정말 팽팽하기 때문에 힘도 잘 지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소리, 센 소리, 뭔가 강한 소리를 낼 때 이런 브릿지 가까이서 쓰는 게 적합하겠죠. 반대로 약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여린 소리, 그런 소리를 낼 때는 장력이 세지 않은 이쪽으로 가는 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와
이 소리의 중간 정도인 이쪽 위치, 한 가운데쯤 위치에서 어느 정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또 이쪽쯤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작은 소리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큰 소리도 낼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완벽하게 똑바로 걷지 못한다면 너무 이쪽에서 하는 것이나 너무 이쪽에서 하는 것이나 좀 위험해요. 여기에서 더 내려가 버리면 소리가 잘 안 날 거고, 여기서 더 올라가 버려도 브릿지를 넘어서면 당연히 소리가 잘 나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좀 무난한 소리를 좀 건강하게 연습해 보기 위해서 가운데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리를 좀 터득했다 싶으시면 그 이외의 위치를 좀 시도를 해보실 수 있어요. 기억하실 것은 이쪽으로 가면 활털하고 줄을 완벽하게 거의 꽉 잡고 있듯이 밀착을 시켜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가면은 힘을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데 힘을 별로 안 써서 연주하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이런 소리 나요. 이런 소리 있죠. 네. 약간 바람 소리 같은, 쇳소리,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이쪽으로 지금 제가 여기서 힘 빼고 연주했잖아요. 힘 빼고 여기서 연주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부드럽고 작고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서 힘을 준다면, 이쪽에서 힘을 준다면 금방 이런 잡음이 나게 됩니다. 악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류의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눌리는 소리, 막 이런 소리는 여러분께서 활을 쓰시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힘을 많이 줬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에 비해서 힘을 많이 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체크를 하셔서요, 내려갔다 싶으면, 활이 너무 지판 쪽으로 내려갔다 싶으면 가운데 쪽으로 보내고, 올라갔다 싶으면, 브릿지 쪽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또 내려주시고, 그래서 자꾸 가운데쯤에서 활을 긋도록 여러분께서 신경 쓰시는 게 소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걸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좋은 소리라고 느끼시는 것이 이런 소리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소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소리는 좀 힘이 없는 소리였죠. 힘을 뺀 상태에서 약간 지판 쪽에서 낸 소리였는데, 이런 소리가 잡음이 일단 뭐 들리지 않고 또 소리 음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서 여러분께서 자꾸 활을 속 쪽으로 쓰시고 활의 위쪽만 사용하시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연주를 했던 거는 악보상에 뭐 피아노, 메조 피아노, 피아니시모 이렇게 여러 개 연주하라는 종류의 지시어가 붙어 있을 때는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음량을 내야 되는 경우라면 일단은 활털하고 줄이 조금 더 밀착된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활도 여기 있던 거 다시 올리고, 근데 훨씬 더 소리가 진해졌죠. 네, 활털하고 줄이 뭔가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드는 그 힘과 속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경험을 해보려면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힘을 뺀 것부터 좀 더 사실 이 정도가 좋은 괜찮은 건강한 소리인데, 조금 더 넘어서면 금방 이런 잡음이 나죠. 근데 이런 잡음도 내보셔야 돼요. 네, 일부러 이렇게 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잡음이 나기 시작해서부터는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 소리지만, 잡음이 나기 직전에 붙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잘 써야 되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고르느냐? 우리가 활을 쓰는 위치, 그리고 활을 쓰는 속도, 그리고 활을 쓸 때의 힘은 오른손을 통해서 주죠.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손가락으로만 누르는 건 아니고 이 팔의 무게를 약간 이렇게 실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건데 어디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 활의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힘을 많이 쓰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러면 너무나 힘이 많이 실리게 되는데 이게 왜 위하고 아래쪽이 다르냐 하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활의 생김새 자체도 여기는 뭐 부속품도 없죠. 부속품 없고 활대도 더 가늘어집니다. 이쪽에는 부속품이 몰려 있고 활대도 굵고 여러 가지로 당연히 여기가 훨씬 이쪽보다 무거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손도 여기에 얹어지기 때문에 활의 이쪽 부분은 너무나 힘이 잘 들어가는, 쉽게 들어가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연주할 때는 아주 살짝 가볍게 얹어주거나 가볍게 살짝 들어주는 기분이 필요하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반대로 좀 더 신경 써서 약간 힘을 실어주고 활털과 줄을 이렇게 밀착되게 붙여주는 그런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활을 쓰는 부위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말하자면 이것 역시도 수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똑같은 힘, 똑같은 속도로 쓰면은 소리가 똑같은 음량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어떤 좀 더 짙은, 약간 강한, 아니면 잡음 이런 게 생길 겁니다. 같은 힘을 준다면. 그래서 같은 소리를 내려면 여기는 이쪽은 좀 가볍게, 점점 약간 진하게 이렇게 쓰면은 좀 비슷한 소리를 유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약간 골치 아프죠. 그렇게까지 막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조금 골치 아프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소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요, 음정이에요. 음정. 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런 거 하죠. 요새 뭐 몇만 원짜리 바이올린하고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바이올린 뭐 소리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거. 뭐 저는 그걸 틀어서 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그 바이올린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저가의 악기도 소리를 잘 내실 거예요. 그것은 활을 컨트롤하는 것을 능숙하게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음정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잘 내는 거거든요. 음정이 정확하게 맞으면 악기의 울림이 굉장히 더 커집니다. 네. 여러분께서 좀 섬세한 귀를 가진 분이거나 아니면 나는 더 섬세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한번 시험 삼아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솔레라미죠. 이 네 줄이. 자, 그러면 뭐 레라고 쳐볼게요. 이거 하고 이건 같은 음이죠. 한 옥타브 차이에 이 레를 짚고 이게 맞으면 굉장히 이 활을 떼도 뒤에 울림이 많이 남아요. 이 울림이 이 아이폰 속으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들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만 들으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거 짚으신 다음에 한 3mm 정도 내려서 도샵도 아니고 레도 아닌데 약간 레보다 낮은 음이죠. 근데 이걸 소리를 내보면 울림이 아예 없진 않지만 확실히 드라이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활을 뗐을 때 이게 뭔가 잔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고 울리는 게. 자, 이렇게 한 거랑 네, 좀 전해졌을까요? 좀 그 울림을 들으셨나요?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음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음정들이 막 정확하게 막 나면 계속 끊임없이 막 그런 울림들이 막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악기의 소리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죠. 그러면 잘 울리니까 당연히 더 좋은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음정을 정확하게 짚고 여기에 포인트,
잘 따져보고 활 똑바로 긋고 그리고 어떤 힘과 속도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시도를 해보시면 분명히 소리가 나아질 텐데요. 목표를 이렇게 세우세요. 오늘 연습을 시작하신 다음에 오늘 내가 내는 소리 중에 가장 좋은 소리를 내자 라는 걸 목표로 세우시는 그것이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내일 한 이틀 3일 정도 연습하시는 걸로는 그냥 여러분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어요. 뭐가 달라졌나? 별로 그냥 비슷한 것 같고,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나아질 거고요. 여러분이 흔히 내시는 잡음인 이런 잡음은 이렇게 활을 더 적극적으로 쓰고 약간의 힘을 빼는 것으로 보통 해결이 됩니다. 쉽게 해결이 돼요. 눌리는 소리는 무조건 활을 더 쓰시거나 아니면 더 가볍게 활을 그으시는 것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개선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팁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잘 귀담아 들으시는 건데 그냥 아무 곡이나 들으시는 게 아니라 느린 곡, 바이올린 독주곡 그런 곡들을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냥 피아노 반주조차 없는 바이올린 그냥 독주, 바흐 같은 이제 그런 곡인데 느린 악장 있죠. 그런 곡들을 그 잘하는 연주자의 버전으로 여러 번 귀담아서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께서 바이올린 소리로서 어떤 것이 아름다운 소리인지를 귀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연주를 하시다가 지금 이 소리 괜찮았는데 이 소리가 좀 좋은 소리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느낌을 기억해 뒀다가 자꾸자꾸 그 소리, 그 비슷한 소리를 내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소리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아름다운 연주를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